1990년대 바둑계를 뜨겁게 달궜던 두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승부를 감상을 하였습니다. 조훈현과 제자인 이창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원래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었다가 이창호를 연기한 유아인 배우가 보약 투여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공개를 잠정 보류하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아닌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한국 바둑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고 바둑 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이 조훈현이 바둑 신동이라고 불리는 어린 이창호를 제자로 맞이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이 사제 관계는 모두가 스승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던 첫 공식 대결에서 이창호의 충격적인 승리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패배를 맛본 조훈현과 승리의 짜릿함을 처음 느낀 이창호. 이 두 사람은 이후 숙명적인 라이벌로서 끊임없이 격돌하며 한국 바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영화 승부입니다. 자, 이처럼 영화 승부는 조훈현과 이창호의 성장과 스승과 제자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흥미롭게 다뤄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인상 깊었던 키워드인 집, 거울, 호칭, 시계 요거 위주로 이 영화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키워드는 집이에요. 집. 정확히 이 대사는 아닌데 바둑은 집을 지키는 게임이다라는 그 뉘앙스의 대사가 극중에서 나오죠. 결국 이 영화는 두 인물이 각자의 집을 지키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둑에서의 집은 승리를 위한 영역을 의미를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두 인물이 지키고자 했던 본인만의 삶의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바둑 황제로서 오랫동안 정상을 지켜온 조훈현에게 집은 자신의 명예, 권위, 그리고 본인만의 바둑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죠. 반면 이창호에게 집은 이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화에서는 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두 인물의 상반된 바둑 철학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각자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와 내면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면은 조훈현의 집에 이창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어린 이창호를 조훈현은 본인의 집, 즉 본인만의 바둑 세계에 들여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성장한 이창호는 결국 대국에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조훈현을 이긴 후에 조훈현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이 조훈현을 이길 때 이창호가 둔 바둑의 스타일은 스승인 조훈현을 쫓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훈현을 이기기 위해 만든 본인만의 집, 즉 바둑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조훈현은 빠른 속도로 수를 놓으면서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속기와 공격 바둑의 대가입니다. 반면에 이창호는 돌부처라는 별명처럼 극도로 신중하고 침착하게 수를 두면서 빈틈없는 수비와 계산으로 상대를 서서히 압박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화려함보다는 작은 이득을 쌓아서 결국 승리하는 이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기는 길을 찾아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보이는 키워드가 거울인데요. 젊은 시절 조훈현과 어린 시절의 이창호는 거울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천재적인 재능과 바둑에 대한 열정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이 자신감이 넘치고 본인의 실력을 믿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조훈현이 이창호를 교육할 때의 대사를 들어보면은 스스로에게 하는 대사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 어린 이창호가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조훈현에게 그런데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라고 이제 말대답하는 장면이 소소한 개그컷으로 쓰이기도 하고 결국은 두 인물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로도 들렸습니다. 조훈현은 초기에 승패에 초연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국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정미화에게 항상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승패라는 결과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차피 내가 최고라는 그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과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겠죠. 그래서 패배를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승패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견고했던 자신감이 제자 이창호에게 연이어서 패배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승패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창호에게 가르쳤던 자신이 정작 이 승패의 결과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자신만의 이 자신감이 오만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창호는 처음부터 승리에 대한 순수하고도 강렬한 욕망을 지닌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조훈현이 강조하는 바둑의 정석보다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는데 몰두하죠. 그래서 이런 승리 지향적인 기질은 조훈현의 가르침과 때때로 충돌하지만 동시에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스승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점차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함을 배우며 자신만의 바둑 세계를 완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창호는 조훈련을 통해서 차분해지고 노련해지고 또 조훈련 또한 이창호를 통해서 자신의 바둑과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울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이창호가 조훈련의 집에서 이사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훈련의 바둑 스타일을 쫓던 이창호가 본인만의 바둑 스타일을 증명하고 조훈련의 집에서 이사 나올 때 이 출발하는 이사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멀어지는 조훈련을 보여주게 되죠. 한때는 서로를 비추던 존재가 이제는 각자의 길을 향해 나가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연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호칭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호칭은 관계의 위계와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영화상에서도 호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봉식 배우가 연기하는 용각이 이 호칭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들으면은 이 촌수가 꼬여가지고 이창호를 윗사람으로 이제 호명해야 되는 그 본인의 처지를 소소한 개그로 푸는 대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조훈련과 이창호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둘 사이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호칭이 이 두 인물에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잖아요. 이 문정희 배우가 연기하는 정미화는 이창호에게 작은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정말 그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으로 대해주지만 조훈현은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이창호가 스승을 뛰어넘는 라이벌이 된 이후에도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결이 그냥 단순히 바둑 기사 간의 승부를 넘어서서 계속 이 사제 대결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죠. 첫 대국 후에 조훈현이 이창호에게 내가 바둑 앞에서도 선생이냐 그냥 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들으면은 이창호를 가르치려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 이창호의 무서운 잠재력을 확인한 스승의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제자를 더 이상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적수로 인정해야만 하는 승부사로서의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로도 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자신만의 내면을 향하는 말이자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기 선언으로 해석이 되는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건 시계인데요. 영화에서 시계는 이창호의 내면과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이창호에게는 세 가지 시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바둑 대국시에 사용되는 시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금은방에 있던 시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올 때 할아버지께서 주신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이창호에게 이 바둑 대국할 때 사용되는 시계는 어린 나이에 바둑계의 천재로 떠오른 이창호에게 짊어진 압박감과 시간의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주변의 기대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이창호는 늘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대국 중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주로 바둑을 뒀었던 아버지의 금은방에 있었던 시계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이 할아버지가 선물로 준 시계 역시 과거의 따뜻한 기억과 연결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줬을 겁니다. 본인을 압박하던 시간을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역전시킨 과정은 이창호가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고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옥죄는 존재였던 시간을 내면적 성장을 통해서 오히려 집중과 평정심을 유지하게 돕는 편안한 요소로 역전시킴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다스리고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이창호의 성숙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이 시계가 보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인상 깊었던 연출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은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게 뭔가 격렬한 연출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감독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둑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상 깊은 연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조훈련이 이렇게 둔 바둑 아래서 피가 스며 나오는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이 패배에 대한 충격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바둑판 그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 시점상
컷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바둑을 잘 모르는 관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바둑 자체의 기술적인 재현보다는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에 집중해서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력 덕분에 바둑에 대해서는 알까기나 오목밖에 모르는 저도 영화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생소한 바둑 용어는 자막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막이 좀 빨리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좀 읽으려고 하면은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바둑 영화다 보니까 바둑 대국 장면이나 복귀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바둑 수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은 이 바둑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난해하게 다가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다 이해 못해도 이야기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화면상에서 인물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둑 수가 분명 두 인물의 감정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면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둘이 이제 복귀를 할 때 바둑알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바둑알 하나를 두냐 다른 곳에 두냐 이걸로 둘이 감정 싸움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니 저 가운데 두는 거랑 밖에 두는 거랑 무슨 차이길래 저 둘이 저렇게 피 터지게 토론을 하는 건지, 아무 의미 없는 말싸움이 아니라 그 바둑 수를 통해서 이 두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저걸로 뭘 설명하려고 저렇게 클로즈업까지 막 잡아주면서 계속 비추는 거지? 이런 좀 답답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바둑보다는 둘의 연기를 보고 감탄했다라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위상이나 그 당시에 바둑의 인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객이 그거를 알고 보는 관객 대비 상대적으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이나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다소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중반부까지는 흥미진진하게 감상을 하다가 바둑 대국이 반복되는 후반부에 가서는 다소 지루해지는 감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쉬운 점들을 커버하는 게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이병헌은 바둑 황제 조훈현의 카리스마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부터 이 제자에게 추격당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과 인간적인 고뇌까지 이 폭넓은 감정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고요. 유아인도 이 돌부처 이창호 특유의 과묵함과 좀처럼 이제 속을 알 수 없는 눈빛, 라이벌이 된 스승 앞에서 느끼는 존경심과 동시에 경쟁심, 그리고 승리를 향한 조용하지만 뜨거운 승부욕,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전에는 이 불미스러운 개인사가 영화 몰입에 방해가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영화상에서 굉장히 연기를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은 영화 제목처럼 연기 승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영화 승부는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두 거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승부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야망, 성장, 그리고 관계의 복잡성 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병헌과 유아인의 압도적인 연기와 인상적인 연출로 관계와 성장에 대한 묘사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요. 바둑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감상의 깊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개봉 전에 불거진 주연 배우 관련 논란이 작품 외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영화 자체가 가진 드라마의 힘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 팬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선물할 수 있는 작품 같고요. 바둑을 잘 모르는 관객에게는 꼭 바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향해 나가는 인간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인간 드라마 정도로 보시면은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익분기점 180만 꼭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